자, 이제는 세 번째 연구 분야인 범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나미가 발생을 하고요. 전파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안 오면 괜찮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그 피해를 주게 되면 이게 이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피해를 주는 게 어떻게 피해를 주느냐? 쓰나미 엄청난 양의 물이 연안으로 와서 덮쳐서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 이것을 이제 범람이라고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83년에 일본의 서해안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우리나라 동해안에 삼척의 임원항에 이제 피해를 줬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방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파고가 한 1m에서 2m 사이 이 정도 왔는데 이렇게 이제 침수 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명과, 여기 보시면 인명 피해도 있었고요, 재산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3년도에도 똑같이 비슷한 어떤 재산 피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의 이런 재산 피해는 대부분들이 다 범람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여기서 속초가 1.5m에서 2m 정도 지진의 높이였는데, 네. 그럼 그만큼의 높이를 막을 수 있는 설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피해가 이렇게 생긴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정도의 높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높이가 한 1.5m 파도는 얼마 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파장이 길기 때문에 이 물이 그 1.5m도 계속 1.5m가 한 30분에서 1시간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예, 보통은 파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만한 구조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까지는 쓰나미에 대한 용어 자체도 거의 다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동쪽편이 이제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진이 많이 났잖아요. 네네. 지금 이 경우는 일본의 서쪽, 우리나라의 동해 쪽에서 네네. 그 위치에서 지진이 생긴 네.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일본의 동해안에는 이제 엄청나게 큰 지진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진대가 이제 그 판과 판이 만나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일본 서해안에 지진대가 없느냐? 그렇지 않고요. 일본 서해안의 그 일본 열도를 따라서도 쭉 이제 그 판과 판이 만나지는 않지만 지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50년 이내에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진 공백역이라고도 이제 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됐네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범람의 영어 단어가 네. 생소하거든요. 네네. 혹시 저 영어 단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범람은 이제 inund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침수하고 범람을 헷갈리기 쉽거든요. 침수는 영어로 flooding입니다. 그래서 그냥 비가 오고 이렇게 해서 홍수가 나는 것을 침수라고 하고요. 범람은 물이 흐름을 갖고 오면서 침수가 되는 것, 이것을 이제 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쓰나미 같은 경우는 그냥 물이 쭉 밀려 들어오거든요. 밀려 들어오는 그 물이 어느 정도 수위를 가지고서 완전히 침수를 시키는 것. 그러니까 침수 플러스 속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범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범람에 대한 또 한 가지 예인데요. 1993년 우리나라에도 이제 영향을 줬던 그런 쓰나미인데요. 일본의 이제 홋카이도라고 합니다. 홋카이도 북해도라고 하죠. 93년에 있는데, 요 지역에서 이제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분인데요, 분.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70분에서 거의 이제 한 1시간 반, 40분 정도 돼서 우리나라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1m 내외의 그 파고가 있었다면, 일본 이 지역에서는 10m가 넘는 어떤 파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옆에 섬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옥시리 섬입니다. 옥시리 섬이 있는데, 요게 이제 쓰나미가 발생하기 전입니다. 쓰나미가 발생하기 전에 쓰나미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지나갔는데 before하고 after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여기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돼서 없어졌죠. 예, 이게 이제 범람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피해, 쓰나미 피해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네. 아까 그 쓰나미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혹시 물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했을까요? 물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없어요. 그때 93년도에만 해도 사진은 없는데,
당시에 어떤 쓰나미에 대해서 그 시뮬레이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물이 완전히 이 부분을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발생을 했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정말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네. 물이 머리 위로 이렇게 지나갔을 수도 있을.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그 지진 때문에 집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집이 그래도 콘크리트보다는 지진에 좀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무 집이 쓰나미에는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의 맞으면 떠내려간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어떤 쓰나미의 사례입니다. 일본은요, 쓰나미와 함께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미디어라든가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나서 2011년도에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는 발생하자마자 모든 그 신문사, 방송사들이 다 헬기 띄워가지고 찍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진들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가 이제 이 마을을 덮치는 이러한 상황, 이 범람이 지금 시작되려고 하는 그 상황을 사진으로 이제 담은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이 위에서 공중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한 지역뿐만 아니라 그 거의 모든 지역에 쓰나미가 범람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고, 이런 마을들 그리고 다른 데서도 같이 이 흙탕물과 흙과 함께 쭉 그 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쓰나미가 하나만 오고 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쓰나미가 이미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범람이 되었죠. 그런데 이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쓰나미가 계속해서 이제 오고 있습니다. 먼 바다에, 깨끗한 바다에 굉장히 긴 주기의 파도가, 파장의 파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쓰나미가 훨씬 더 위험한 이유가, 여기가 이미 물로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마찰력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두 번째, 세 번째가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침수에 의해서, 이제 범람에 의해서, 이넌데이션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쓰나미에 의해서 이 파괴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집 같은 경우는 그냥 떠내려갑니다. 근데 나무집뿐만 아니라 배, 비행기 이런 것들까지 같이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쓰나미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땅이 보이죠. 여기는 이제 물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수많은 그 나무들, 파편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쭉 지나가고 있고, 일본 사람들은 잘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의 꼭대기에 지금 와서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피할 때도 이렇게 높은 곳을 통해서 대피하는 그런 사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